레벨 2에서 2번의 별표 하나, 3번의 별표 2개 해주시고, 잘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번 별표 2개, 7번 별표 하나. 레벨 3는 아직. 그럼 레벨 2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다 조금 수정을 할게요. 너네 지금 공부할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 되려나? 일단 이번 주로 할게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시험 범위까지 내가 다 영상 찍겠습니다. 영상 다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너네 나한테 좀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갖게요. 공부하는 시간 좀 갖게. 나한테 질문하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했어요? 왜야?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일단 쌤이 독립시행까지 전부 싹 다 유제 포함 레벨 3까지 다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지키지 못할 약속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늦어도 다음 주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너네 와서 나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까지만 딱 수업할게요. 그게 가장 나은 것 같아. 지금 준이 같은 경우도 좀 수능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어려운 것도 시켜야 되고 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도 수업인데 이거 하면 좀 늘어지니까 계속 선생님 뭐 설명하고 또 집중하자고 뭐 드립도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들어요? 수업해요? 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니?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뭐 산모 봤죠? 잘 보셨어요? 학생 몇 개 못 풀었어요? 2개요. 2개? 그래서 2개 나왔네요. 다 3개였다. 안 물어봤는데 몇 개십니까? 못 푼 거요? 네. 못 푼 거는 좀 못 푼 건 2개? 근데 답 냈는데 틀려서 1개 더? 다 많이 틀려가지고. 자, 일단 다시 말할게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또 멘탈 깨트린 사람들이 많아. 네. 본인 나다 싶을 겁니다. 쌤이 산모 할 때 얘기했죠. 이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얘기했어요. 일단 너네 수능 한 번도 안 돌았어야지. 한 바퀴도 안 돌았어요. 근데 점수 바라는 게 오히려 그게 요행 아닙니까? 차라리 이번 시험 보고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삼각함수까지 끝냈어요. 뭐 수열까지 끝냈어요. 뭐 지수로그 함수까지만 끝냈어요. 그럼 지수로그 함수에서 본인이 그래도 전에는 못 풀던 걸 좀 풀었어. 그거면 성공 아닌가요? 사실 본인이 뭐 수투 함수 극한도 제대로 안 했고요. 제대로가 아니에요. 아예 안 했고요. 미분 안 했고요. 그럼 너 오로지 의지하는 게 뭐예요? 작년 수투 기억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냥 쌤이랑 뭐 수능 때 쌤이 해설해줬던 사람은 금요일에 의존했던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개념 가지고는. 근데 거기서 다 많이 맞길 원한다? 그건 진짜 욕심이지 않습니까? 잔소리 뭐라는 게 아니고 왜 멘탈이 깨지냐는 내 말. 멘탈이 깨질 이유가 없어. 그래서 어제 좀 물어봤어요. 이제 뭐 사실 물어보면 2명밖에 안 되겠는데 좀 물어봤어요. 율리한테도 물어봤구나. 근데 이제 본인이 공부했던 거 더 어느 정도 맞추지 않았어? 그거면 된 거야. 그럼 거기서 무슨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 거냐면 공부했던 거 다 틀렸니? 전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어디서 봤다는 느낌 많이 들었지. 네. 이게 이번 3월을 보면서 쌤이 내가 고3 때 느꼈던 감정을 얘기해 줄게요. 내가 고3 때요, 그 2등급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 1컷이 76점이었거든요. 뭔지 모르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쌤이 그 당시 이거는 좀 안 까먹더라고. 점수 64점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수학을 정말 많이 했고요. 한 바퀴 다 돌렸고요. 오답도 돌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나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죠. 잘 보셨겠지. 이 정도로 노력했는데. 왜냐면 나 하루에 수업 6시간씩 했어요. 순수 문제 푸는 거예요.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뭐라는 게 아니에요. 멘탈 강화하는 거야. 멘탈 강화. 정신교육 하는 거야. 정신교육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멘탈 교육. 근데 64점이 나왔어요. 얼마나 멘탈 깨졌겠어요, 내가? 국어 4, 영어 4. 국어, 영어 진짜 소홀하게 공부했고요. 탐구 제대로 끝내지도 않았어요. 두 과목을 준비했는데 한 과목은 인간 교환밖에 돌렸어요. 복습도 안 된 상태로. 수학만 올빵 때린 거예요. 근데 64점 나왔어요. 적어도 높은 2등급 아니면은 1등급은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때 내가 학원 다닐 돈은 없어서 인강으로만 들었었는데 그때 인강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문제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것들이 많지 않디? 본인이 풀 때? 그러면 성공이라고 했어. 왜냐면 많이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숙련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숙련도가 뭐냐면 쌤은 보면은 바로 이제 어떻게 풀지를 정해주면서 식을 나아가면서 답을 대고 물론 계산 실수를 은근하지만 그거 외엔 다 맞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너네 현재 모습은 뭐냐면 나 지금 수능 준비하는 사람 기준 얘기하는 거다. 확통하고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아씨 어떻게 했었지? 라든가 답이 왜 안 나오지? 분명히 봤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숙련도가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반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수능 준비하는 애들한테 4월 정도까지는 한 바퀴 돌려야 된다. 그럼 4월부터 6월까지는 뭐 하는 거냐면 내신 준비하면서 계속 오답만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숙련도를 키우는 거야. 그래야지 빛을 발해요. 그래서 쌤이 3모를 그렇게 보고 나서요. 4월 모의고사가 있잖아 너네. 요즘은 5월 모의고사죠. 그럼 그때까지 뭐 했냐면 죽어라 오답만 돌렸어요. 진짜 계속 돌렸어. 틀린 건 진짜 내가 그 답지 안 보고 이해할 때까지 혼자서 계속 돌렸어. 근데 4월에 딱 88점 나오더라고. 그때 1코 84점이었어요. 안정적인 1등급 2등 거 아닙니까? 근데 4월 때도 이제 뭐였냐면 똑같아. 3월처럼 느낀 감은 똑같았어. 다 어디서 풀어봤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그걸 확신을 이미 3월에 그 감정을 가져갔으니 그걸 확신을 통해서 복습을 통해서 숙련도가 쌓았으니까 술술술 풀리더라고. 술술술 풀리더라고. 그때부터 성적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3월 계속 내가 얘기하잖아. 너네 모의고사 보기 한 2주 전쯤인가?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3월 성적이 수능 성적 아니라고. 주변에서 그런 말 하면 귀 닫고 그 선생님만 쌩까시라고. 쌩까라까지는 아니죠.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멘탈만 깨트리는 사람인 거야 본인한테. 그러니까 그 3월 때 내가 많이 봤던 거예요. 많이 느껴졌어. 그럼 그걸로 사실 성공의 시험이야. 내가 공부를 허투루 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감정을 느꼈으니 그 감정을 가지고 두 가지 생각을 가져가야지. 빨리 한 바퀴 돌려야겠다. 그럼 내가 친숙한 것들이 많겠지. 더 많아지겠지. 라는 생각과 두 번째, 틀린 거에 대한 걸 오답을 졸라게 열심히 더 돌려야겠구나. 내가 너네 한 수 풀고 나한테 주면은 내가 오답 만들어주죠. 뭐 여기 유리나 은지나 효진이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따로 문제 주고 그거 오답 만들어주지. 그거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돌려야 돼 오답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별이도 마찬가지고 그 프린트 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 팍 올라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 비행기로 맨날 이거 선생님도 비행기 이륙 가지고 많이 비유를 내리시는데 비행기가 안 떴어 아직. 이제 엔진 시동 걸었어.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지도 그러니까 이거 엑셀 밟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네는 나 왜 성적 안 나오지? 나 이 정도 공부했는데.
왜 비행기가 안 뜨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멘탈 깨트리지 말고 3월에 뜯겼잖아. 확통. 뭐 나는 사실 확통 아직 안 풀었어요. 지금 공통만 풀고 있거든요. 근데 뭐 29번 쌤이랑 또 똑같이 나왔다며. 뜯겼잖아요. 아, 지금 기출 이런 거 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내가 결국 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그걸 느껴요.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쓸데없이 부정적으로 왜 생각해? 하다 보면 되겠지. 계속 하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반복을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럼 반복할수록 나 점점 늘겠지. 이런 생각 한번 가지자고. 내신도 마찬가지야. 내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멘탈 깨지지 마. 깨질 이유가 1도 없어. 정말로. 안 깨진 사람은 안 깨진 채로 잘 간직하시면서 다음 시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깨진 사람은 빨리 주워 담아. 주워 담아서 빨리 머릿속에 다시 넣어놔. 그리고 반복하면 되겠지. 긍정적인 것만 생각해. 절대 수능 볼 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선생님 대가리 꽃밭이 되란 소린가요? 대가리 꽃밭이 나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밑도 끝도 없이 안 나와요. 점수. 쌤이 한 번 슬럼프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요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였어요. 왜냐면 6월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딱 그 시기거든. 중간고사 끝나고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중간고사 때는 뭐 하겠어. 중간고사 공부할 거 아니야. 쌤이 딱 그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만 공부하고 난 정시하고 완전히 버렸거든 내신을. 그냥 중간고사는 준비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6월 보려고 하니 복습을 우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평소 하던 것처럼 머릿속에 다 있었겠냐고. 주워 담느라 그것만 열심히 주워 담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6월 성적이 안 나왔어. 근데 그때 이제 뭐였냐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었어. 왜냐? 너네 때도 들었지만 나 때는 얼마나 심하게 들었겠어. 3월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다. 6모가 진짜다. 9월 모의고사가 네 수능 성적 딱 마침표다. 9월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 안 나온다. 수능 성적은 너네가 말한 너네의 원래 등급보다 평균 1등급씩 떨어진다. 온갖 개 잡소리란 잡소리를 다 듣고 살았어요. 너네보다 훨씬 심하게요. 다시 말하지만 난 9월 모의고사 때도 국어가 4등급이었습니다. 영어 3등급이었고요. 탐구 하나는 2였고요. 하나는 4였습니다. 왜? 하나 공부 다 안 끝나서. 아직 그때도. 내 공부 끝났다라는 건 반복이 들려서. 미리 얘기할게요. 나 탐구할 때 개념 교재 한 20번 봤습니다. 20번 봤어요. 쉬는 시간마다 읽었어요. 어떻게 다 외우려고. 그게 안 됐다는 거였어. 근데 이제 6월을 그렇게 보고 나니까 이게 슬럼프가 되게 오는 거야.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이거 해서 뭐하나. 내가 해봤자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내가 지금 이거 복습해봤자 뭐해?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면 숫자 바뀔 거고 그리고 똑같이 문제가 나오겠어. 당연히 유형도 바뀔 것이고 개념도 바뀔 것이고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이걸 복습해서 뭐해?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안 풀리더라고 문제가.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쌓이면 결국 그게 그대로 보여요. 근데 이제 또 인강 선생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 날짜를 되게 맞춰서 들었거든. 그러니까 몰아서 듣지 않고 일주일에 몇 개씩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딱 들었어 그냥. 그러니까 시기가 딱 맞았던 거야. 그럼 그때 거기서 그런 거야. 병신들아 너네 요즘 부정적이지 이러면서 그냥 해라. 하다 보면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또 이상하게 그땐 곧잘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진짜 맞아. 또 혼자서 눈물 핑 돌아가지고 씨발 열심히 하지.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뭐 잘 되겠지. 라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다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쌤이 그때 7월에 처음으로 96점을 맞았어요. 7월 모의고사 때. 그때 아마 내가 전교 1등이었어. 100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느낀 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테마가 바뀌었어. 모든 건 다 좋게 좋게 생각하자. 애들이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내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자. 잘 될 거야. 뭐라든지. 그러니까 인생을 조금 바꿨어. 그 시기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야. 본인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깨우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해. 공부란 건 원래 그래. 안 늘어? 그럼 본질적인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겠지. 그럼 도움을 받아야지. 그럼 도움을 받고 상담을 하겠죠. 그럼 나 있잖아. 물어보면 되잖아. 뭐 카톡도 좋고 뭐도 좋고. 만약 학원 좀 일찍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쌤 잠깐 시간 되세요 똑똑똑 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좋게 생각해. 맞아요? 멘탈 꽉 부여잡고요. 파이팅 하죠. 파이팅 하자고요. 아직 모의고사 많습니다. 그리고 산모도 해설 영상을 좀 올릴 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 졸라 많아지고 있네 갑자기. 미적분도 해야 되고 기한 아니고 미적분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잉. 근데 29번이 진짜 그렇게 똑같았어. 문제 안 봐서 몰라. 나 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집 가기 10시에 내가 그때 다운을 받았어요. 그때 시간이 나가지고 막 풀다가 14번 하다가 뻘짓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퇴근했거든. 14번 알죠 이거? JR을? 삼각함수 문제? 근데 답을 못 구했는데 시간을 어렸어. 진짜 젠직지인이야. 아니 이게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고 풀어가지고 자꾸 뻘짓해가지고 그래서 그 뒤를 못 봤거든. 그래서 그때 공통에서 15번하고 22번 빼놓고 일단 다 해놨었는데. 그래서 후딱 풀고 후딱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할 거 해야죠. 자 레벨 2 화통. 자 1번부터 진행해봅시다. 힘내시고요. 아직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저럴 때가 있었죠 너네들도. 볼게요. 자 1번 보면은 자 집합 x가 1, 2, 3, 4, 5, 6이라고 돼 있고요. 자 함수 x에서 x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함수 개수 구하는 거고. 자 가족권 보기 전에 나조건 먼저가 눈에 띄죠. 중복조합. 그리고 가족권 보니까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5라고 돼 있네요. 3개를 더했더니 5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5가 되는지에 대한 사이즈를 잡아봐야겠지. 자 다시 사이즈라는 건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순서 상관없이 그냥 더해서 5 되는 그 모양만 잡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서 5 되는 걸 잡게 되면은 1, 1, 3, 1, 2, 2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잡아줄 수가 있게 돼요. 당연히 안 섞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조건에서 사이즈를 잡았으니까 나조건을 보려고 했는데 나조건이 여기에 빠진 친구가 있어요. F1이 빠져 있고요. F2가 빠져 있어요. 그럼 빠져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렇게나 배열돼도 아무런 숫자를 가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럼 F3, F4, F5는 증가함수 형태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보면 가조건이 F3이 여기 또 있단 말이야. 그럼 F3이 1일 수도 있고 이거 요 케이스를 생각한다면 F3이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고 요 케이스를 생각한다면 F3이 1일 수도 있는 거고 2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F3이 1이었다 치면은 얘네 둘은 얘를 1이라고 정했으니까 이 둘만 정하면 되겠지. 그럼 이 둘 같은 경우는 여기 중에서 결정되겠죠. 만약에 얘가 3이었으면 3, 4, 5, 6에서 결정이 되겠죠. 이 둘. 그러니까 즉 뭡니까? F3이 몇이냐에 따라서 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 잡았고 케이스를 나눌 때 F3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겠다는 소리인 거죠. 아니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 가조건 나조건에 둘 다 F3이 있지. 그럼 F3을 기준으로 케이스 잡아야겠다.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도 괜찮아. 그럼 F3이 될 수 있는 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요거부터 시작해봐야 되는 거지 이제. F3이 1이었어. 그럼 F3이 1이었으면 이 사이즈에서 얘가 1일 수도 있는 거고 요 사이즈에서 1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 또 뭐야? F3이 1인 게 사이즈에 따라서 또 케이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F3은 또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그럼 이거를 1, 2, 2에서의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장 쉽게 F1하고 F2를 결정해 봅시다. 당연하게도 둘 다 2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너네는 뭐 검은색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1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 1의 의미는 F1이랑 F2를 결정하는 거겠지. 그럼 이제 뭐야? F3, 4, 5 결정해야겠죠. 그럼 F3이 1이었거든. 얘가 이걸 필기하지 마시고 얘가 1이었잖아. 그럼 이 둘은 1, 2, 3, 4, 5, 6에서 두 개를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중복조합이기 때문에 6H2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이해됐죠?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또 오늘은 계산 실수 그만 좀 하자. 좀 분위기 잡고 하고 있는데 20일 나올 겁니다. 웃지마. 긴장하고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끝. 자, 두 번째 갑니다. 113 갑시다. 그럼 F3이 1인 거죠. F3이 1인 거죠. 그럼 1을 썼으니까 13 두 개 남아있지. 그럼 뭐야? 13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는 거죠. 즉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뭐야? F3 마찬가지로 1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6H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42가 나오겠지. 됐나? 그래서 결론을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F3이 1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H 똑같으니까 사실 3 곱하기 6H라고 해도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국 뭐였는 거야? 13, 31, 22 이렇게 세 가지였던 거지. 여기는 6H2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애초에 1일 때를 경우의 수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3 곱하기 6H2라고 해도 당연히 상관은 없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가겠습니다. F3이 2일 때입니다. F3이 2라는 거는 요 케이스만 보겠다는 소리인 거죠. 자, 그럼 얘는 처음에는 2라고 했으니까 1, 2 남아있죠? 그러면 1, 2, 2, 1 가능하니까 두 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2였으니까 얘가 2였으니까 2, 3, 4, 5, 6 중에서 골라야겠죠? 2, 3, 4, 5, 6에서 그래서 OH2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OH2가 60이니까 30이 나오겠죠. 알고 있어요. 아직 F6 안 정했어요. 아, 놓쳤니? F6 정해야 된다? 600? 왜? 째발이도 안 되는데. 벌써 마지막 케이스인데? F6 안 정했어요. 자, F3은 3일 때입니다, 이제. 그럼 요 케이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긴 1, 1이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3이기 때문에 3, 4, 5, 6 중에서 두 개 고르는 거니까 4H. 그럼 계산하면은 1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다 합치면 되겠죠 일단. 그럼 다 합치게 되면은 62 더하기 63 더하기 40이니까 103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얘는 뭐니? F1부터 F5까지 정한 거지. F6은 안 정했네? 근데 가나 조건에 F6은 없어. 그 말은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얘든 F6이 갈 수 있는 곳은 6군데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6 해서 답 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어차피 얘한테도 6 곱하고 얘한테도 6 곱하고 얘한테도 6 곱하고 얘한테도 6 곱할 거 뭐하러 따로따로 곱해요? 한 번에 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죠? 무난했고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흰 공 3개, 검은 공 4개인데 같은 색은 구별 안 하겠대요. 서로 같은 잡히죠? 서로 다른 잡히죠? 3명이니까. 그럼 서로 다른 서로 같은이니까 중복적으로 쓸 겁니다. 근데 흰색, 검은색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 같이 한 번 해주면 안 되죠? 흰색 따로, 검은색 따로 줘야 되지. 무조건. 왜냐면 같이 주게 되면 키워드가 안 맞아. 흰색끼린 같고 검은색끼린 같지만 흰, 검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서로 다른, 서로 같은이라는 키워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근데 모든 사람이 적어도 최소 한 개의 공을 받도록이라 돼 있죠. 그럼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개의 공을 받겠다는 말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없다 이 의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겠죠. 크게 이거죠. 한 방에 계산해야 되나? 아니면 케이스를 나눠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한 방에 주는 풀이는 쓸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흰 공 3개를 줘요, 세 사람한테. 그럼 적어도 한 개의 공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3명이 흰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검은색 공은 이미 세 사람도 한 개 이상 받았죠. 어떻게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지 더 이상. 그럼 그때는 그냥 중복조합 쓸 거니까 3H4를 쓰겠지. 그치? 근데 그것만 끝나는 건가? 굳이 흰 공을 다 받아야 돼? 아니잖아. 검은 공을 하나 다 받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두 사람은 흰색을 받고 한 사람은 검은색을 무조건 하나 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야? 한 방에 못 풀겠다 이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케이스를 나눌 때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좋냐면 흰 공의 개수가 더 적죠. 그래서 흰 공을 주는 걸로 케이스를 잡을 거예요. 단 이것 또한 사이즈를 잡아서 셀 겁니다. 자, 뭔 말이냐면 어떤 사이즈를 잡을 거냐면 A, B, C라고 할게요. 세 사람을. 이 세 사람이 첫 번째 케이스 흰색 공을 하나씩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흰색을 특수하게 주면서 케이스를 잡겠다는 소리인 거.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뭐가 있겠어요? 흰색 2개 주고 흰색 하나 줄 수도 있겠죠. 그치? 근데 이게 뭐야? 무조건 A가 2개일 필요? 없지. 그치? 즉 뭐예요? 사이즈만 잡아놓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받을지만. 그럼 마지막 케이스는 뭐겠어요? 한 사람이 몰빵으로 받을 때겠죠. 자, 이렇게 케이스 나눠놓고 하겠다는 거. 즉 사이즈를 잡은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부터 풀어보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때? 얘는 뭐 공평하게 하나씩 받은 거기 때문에 딱히 더 생각할 건 없겠죠? 그럼 이제 검은색을 주면 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 하나씩 받았으니까
막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3H4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지금 이 사이즈에서 뭐야? A가 2개, B가 1개, C가 1개죠. 근데 꼭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얘가 2개, 얘가 1개, 얘가 1개일 수도 있는 거지. 즉 뭐야? 쌤이랑 이렇게 할 거야. 2, 1, 0이라는 숫자를 섞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2, 1, 0이었으면 흰색 2개, 흰색 하나, 흰색 1개. 0, 1, 2였으면 흰색 1개, 흰색 하나, 흰색 2개. 이런 식이겠지. 그럼 2, 1, 0이라는 걸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팩. 이 3팩은 2개, 1개, 1개를 배열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태라고 이제 합시다. 그럼 뭐야? A랑 B는 더 이상 안 받아도 돼요. 근데 C는 무조건 하나를 받아야 되죠, 최소. 그럼 검은색 1개를 주면 되겠지. 그럼 검은색이 3개가 남네? 그럼 3H3이 되겠죠. 계산을 하면서 갑시다. 3H4, 이거 저번 시간에 15. 얘는 6 곱하기 10이니까 60.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갑시다. 한 사람이 몰빵 받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3, 0, 0을 배열하면 되는 거겠지. 3, 0, 0이니까 뭐 조합 이용해서 30. 2팩 분의 3팩. 아니면 그냥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대로 쓰시고요. 3 곱하기. 그럼 A는 더 이상 안 받아도 됩니다. B랑 C는 무조건 최소 한 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 주고 하나 줬어. 그럼 검은 공 2개 남죠? 3명한테 2개를 주면 되는 거니까 3H 2까지가 되겠지. 그럼 얘는 18.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첫 번째, 흰 공, 검은 공 따로 나왔어? 그럼 같이 주지 말고 하나씩 줘,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 주는 거를 사이즈 잡는 거. 이게 확통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특히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10문제 중에 8, 9문제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문제 중에 8, 9문제는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사이즈 잡아야 돼. (29번도) 사이즈였니? 접시가 그거야? 1, 2, 3, 4? 흰색 접시, 검은색 접시? 그래서 그냥 흰색 갖다 받치고 그 번호 나중에 정하는 거? 오, 소름 돋네. 그게 우리 마지막 문제 아니었어요? 월요일에? 흰색 접시, 검은색 접시 주는 거? 하긴 거기까지 기억을 하겠나? 한번 봐볼까? 어디 갔어 너? 아, 나 칠판으로 했니? 아, 됐어. 뭐 당연한 거죠. 그래도 쌤 뻥 안 쳤다. 닮았잖아. 말했잖아, 닮았다고. 쌤 뻥 치는 사람 아니야. 허언 치는 사람 아닙니다. 살짝 걱정했어요. 아, 기조가 바뀌면 어떡하지? 젖대는데 뱉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서. 네, 농담입니다. 한번 갈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자연수, 의미 아닌 정수 잘 봐야 됩니다. 자, 순서상 개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장하겠네요. 가조건 봤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 더하기 여기 D 더하기 2 해놓고 곱하기 돼 있지. 그냥 쌤이 문제 풀 때 경험을 토대로 좀 설명을 해주자면 A, B, C, D, E의 개수가 서로 다 서로 다르죠. 통일되어 있지 않지. 그러면 사실 문제는 중복조합이지만 풀 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이게 이걸 굳이 필기를 해야 될까? 그냥 말로 하자니? 개수가 달라? 그러면 중복조합식을 거의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뭔 소리야.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중복조합을 말하고 보니까 얘는 중복조합을 쓰구나. 중복조합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기도 해요. 특히 중복조합 문제 풀 때 고난이도 문제 풀 때 있잖아. 중복 배경은 중복조합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거를 꼭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가족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중복조합 한 번에 못 씁니다. 개수가 다르면 한 번에 못 써요, 중복조합. 자, 그럼 나조건 볼게요. 얘 의미하는 게 결국 뭐야? 5개 중에서 최소 한 문자는 2가 나온다는 소리인 거죠. 다 2일 필요 있어요? 그건 아니죠. 5개 중 하나만 이어도 괜찮은 거지. 딱 그 의미만 담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 지금 2 곱하기 d 플러스 2라고 돼 있죠? 쟤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얘들아 d 플러스 2는 최소 몇이 가능할까요? 2죠. 1 아닙니다. 0도 아닙니다. 자연수기 때문에 2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무지성으로 케이스를 잡아보는 거야. 3일 수도 있겠죠? 4일 수 있나요? 3대죠? 셋 다 1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까지가 끝인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했고, 자, 식 다시 써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게 몇이야? 9야. 근데 첫 번째 보면은 D 더하기 2가 1라는 것은 둘 다 몇이란 소리죠? 1이란 소리인 거죠. 그치? 막 어쩐지 계산 실수 안 하더라. 7이죠. 나는 이걸 이해 못하나 했어요. 표정들 보고. 그래서 뭐지? 왜지? 이러고 있었어. 그럼 봐봐. D2가 둘 다 1이라고 고정이 돼 있잖아. 그 말은 즉슨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 아직 D2만은 가지고. 셋 중 하나는 무조건 몇이어야 되는 거야? 셋 중 하나는 무조건 2여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우린 당연히 뭐부터 하겠어? 셋 중 하나가 2여야 된다고? 그러면? 방법은 많아. 이렇게 하시겠지. 얘가 2일 수도 있겠지. 얘가 2일 수도 있겠지. 얘가 2일 수도 있겠지. 케이스 나눠서 풀 수 있겠지. 혹시 쌤이 방금 말한 거에서 에러 하나 있는데 얘가 2, 얘가 2, 얘가 2 1대 나눠서 풀잖아? 어마무시하게 겹치는 것들이 중복된 것들이 발생해요. 쌤이 방금 말한 거 뭐냐면요 2, 2, 2 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2일 때 세잖아? 얘가 2일 수도 있잖아. 얘가 2면 B 더하기 C가 5잖아. 그럼 B 더하기 C가 5일 때 B가 2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야? 중복된 게 막 세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생각을 했으면 쌤은 경험상 어떻게 하냐면 그냥 더해서 7 되는 거 다 씁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버려. 중복조합을 너네가 쓸 때 있죠. 아 그러네. 얘는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거네. 중복조합을 쓸 때는요.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공식을 써야 되거든요. 제약이 없다는 게 뭐야? A, B, C가 다 0 이상이고 그리고 A, B, C가 7 이내에서 어떤 숫자가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막 방금처럼 얘를 2라고 해서 얘가 뭐 2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없을 때 쓰는 게 중복조합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중복조합을 쓸 때는. 근데 걸림돌이 생겼잖아. 얘를 2라고 했으면 얘가 2일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쌤은 그때는 얼른 중복조합 쓰는 걸 포기해버려. 3개 더했을 때 7 되는 걸 그냥
무지성으로 나열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네 둘은 안 돼. 쌤은 더해서 7 된다 이런 거 할 때 일단 무지성으로 다 씁니다. 무지성으로 다 써놓고 조건에 안 맞는 건 다 초거해버려요. 1에 아직 빠짐없이 되거든. 너네가 2를 신경 쓰면서 세잖아요. 100%한 번쯤은 무조건 빠뜨립니다. 케이스를. 무지성으로 쓰세요. 오케이?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두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섞으면 되겠죠, 이제. 그럼 섞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3패. 얘는 그냥 3C2라고 하면 되겠지. 3C1이나. 이렇게 나오겠죠. 해설지가 어떻게 푼지 모르겠어요. 나 표정 이렇게 안 푸나? 해설지? 표정이 이렇게 안 보이지? 나도 안 봐서 모르겠어. 제이 혹시 이거 풀어봤니? 아무도 내 말에 공감해줄 사람이 없구나. 미안하다. 나도 해설지를 안 보는 사람이라. 근데 되게 해설지가 싫어해 이런 거.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사이즈 직접 잡고 하는 거. 멋없잖아. 산티나잖아. 멋있지 않고 고급지지 않잖아. 해설지는 항상 고급스럽게 푸니까. 자, 아무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다음은 뭐예요? 자, D 더하기 2가 3이에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제 실수하지 맙시다. 5가 되겠죠. 어떻게 해? 이렇게 해? 뭐야, 본 거 아니었어? 10초만 기다릴게. 막 어디 빼니? 숫자를 다 아, 숫자 잡아요,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잡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 아, 내가 봐야지, 뭐, 너희가 잡아. 어딨어? 저대로 못해. 자, 저거 실전에 절대 못 쓰는 뿌리입니다. 이게 실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끝났고요. 두 번째 케이스 할 건데, 자, 여기까지 왔지? 근데 여기 또 잘 봐야 돼. D 플러스 2가 3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이어야 되는 거지. 그 말은 얘를 해결한다는 소리지. 그럼 얘네는 뭐야? 막 줘도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구분하니까 여기 첫 번째 다시 쓸게요. 첫 번째.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야? 자연수 조건만 맞춰주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총 3 빼면 되겠죠? 그럼 3 빼니까 이어서 3H2라고 벌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6이 되겠지. 이것도 쓰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에러 발생. 못 빠져게. 저 3H2 6 끝? 안돼, 우리 인생도 끝나. 1, 2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죠? 곱하기 2 들어가야죠. 2의 의미는 D,2가 1,2일 수도 있고 2,1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2인 거죠. 세 번째 케이스 들어갈게요. 자, D 플러스 2가 4예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일 때입니다. 개꿀. 3이 뭡니까? 111.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111이면? 만족을 못 시키지? 여기서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지? 그럼 뭐밖에 안 되네? 2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한 가지. 그래서
9, 21, 22가지가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22가지. 참고로 이런 풀이가 쌤이 이제 너네 확통 문제 풀어줄 때, 아니 너네란다. 쌤이 풀 때 가장 애용하는 풀이 중 하나입니다. 가장 실전적으로 무지성으로 막 풀 수 있는 풀이. 쌤은 해설지처럼 멋있게 못 풀어요. 어떻게든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난이도 문제 풀 때 자주 쓰이는 거니까 꼭 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풀이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2항 정리네요. 2항 정리 가볍게 좀 복습 좀 할까요? 너네 2항 정리 다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필기 안 할 거지? 하지 마라. 아니 자꾸 필기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필기도 할까봐. 2항 정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뭔가 필기하고 싶게 생겼죠. 첫 번째 뭐 있죠? 라고 하면 뽑기. 선생님 막 주머니 해놓고 뽑기 하잖아. 그래서 뽑기 할 때 꼭 까먹지. NCR. NCR 까먹지 말고. 왜냐면 여기서 2개 뽑고 여기서 4개 뽑는다. 그럼 그것만 딱 쓰지 또 NCR은 또 안 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이제 이거 이름을 성질. 2항에서 성질이라 해서 파스칼 삼각형 있죠. 그럼 파스칼 삼각형 이따 치고 처음에 쭉 더하면 2의 n제곱. 그치? 그리고 홀수들끼리만 짝수들끼리만 하면은 2의 n-1제곱. 그치? 그리고 네 글자 한양양한 일명 하키스틱 수열이라고 하죠. 한쪽만 커지면 이렇게 하키치 잡아가지고 한쪽만 커지면 양쪽 다 커진다. 양쪽 다 커지면 한쪽만 커진다. 요거를 이제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나 하나 빼뜨렸다. 그 식에서 풀마 반복되면 0이 나온다고 했었죠. 풀마가 반복되면 요 정도. 사실 2항 정리 이게 다예요. 2항 정리. 그래서 2항 정리는 항상 쉽게 가요. 이번 확통 2항 정리 안 나왔니? 뭐 안 나왔으면 상관없고 4월에 나오겠죠 뭐. 안 나왔어요? 사실 뭐 기억 잘 못합니다. 이게 무아지경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거 있다. 너네 시험 끝나고 한 2-3시간 뒤나 다음 날에 문제를 기억하려고 해봐. 안 나면은 정말로 집중해서 문제 푼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집중하면요 문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새록새록 기억나시면 조금 더 집중하세요. 조금 더 집중하세요. 문제 잘 기억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 쌤은 항상 2시간 전에 문제를 풀어도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이게? 이러면서 맨날 새로워. 이 문제가 나한테. 얘도 새로워. 그래서 나한테. 사실 그래서 얘 풀면서도 긴장하면서 했어. 혹시 내가 좀 하나 잘못 빠뜨릴까 봐. 왜냐 기억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중복접 썼었나? 같은 거 신술? 같은 거 신술 쓴 거 같은 아닌가? 중복접인데?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제 풀었어. 기억이 안 나. 네, 봅니다. 자, 두 양수 A, B가 있고요. 자, 전기식 나와 있고 x제곱의 개수랑 x4제곱의 개수가 C로 서로 동일돼 있답니다. 그리고 상수항이 D래요. C분의 D 값거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뭐야 이것이? 자, x제곱의 개수부터 찾을게요. x제곱의 개수면은 6개 뽑네. 몇 개? 그렇죠. 4개, 2개면 되겠죠? 그럼 6C4를 하든 6C2를 하든 상관없는 거지. 그럼 6C2가 더 편하니까 6C2 곱하기 AX를 4번이니까 A 4제곱 X분의 B를 2번이니까 B제곱 요거랑
아 여기다가 하자. 자 그럼 x 4제곱을 찾을게요. x 4제곱이면 앞에 거 5번, 뒤에 거 1번이죠. 그럼 6C5? 아니면 6C1 하면 되니까 그냥 6C1 하고요. A 5제곱 B 1번. 자, 이 둘이 서로 같답니다. 그럼 15, 미리 좀 약분하자요. 5제곱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그럼 15b는 6에 이어서 a는 2분의 5b가 나옵니다. 식 나왔죠? 왠지 뭐예요? 자, 다음 갈게요. 상성 찾으래요. 상성 너무 쉽죠? 3번이죠. 상성을 D라고 해줬으니까 D는 6C3 곱하기 A 세제곱 B 세제곱. 학교 2학 정리 끝났니? 애들 그 학교 선생님 2학 정리할 때 그 NCR A M 뭐더라? A M 마이너스 R 제곱 뭐 B R 제곱 이거 열심히 쓰시지? 안 쓰죠? 뽑기로 하셔? 오 좋은 선생님. 수업 준비 열심히 하시는 분 아닌가? 세상 귀찮아 하시는 분. A M 마이너스 R 제곱 B R 제곱 듣지 마. 도움 안 돼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럼 얘가 20A 세제곱 B 세제곱. 근데 이제 문제가 D분의 C였죠? C분의 D군요. C를 안 찾았구나. C 찾아야겠죠? C는 그러면 요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요걸 쓰든가 요걸 쓰든가 요걸 쓰든가 요걸 쓰든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될 거 아니야. 아무거나 써. 그럼 나는 첫 번째 걸로 할게요. 심오한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그냥 첫 번째여서 썼습니다. C분의 D였죠? 분수 갑니다.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A분의 B까지 될 거라서 요거 쓰면 되겠네. 자 그럼 A분의 B는 5분의 2가 될 겁니다. A분의 2는 5분의 2가 될 겁니다. A분의 B는 5분의 2가 될 겁니다. A분의 B는 5분의 2가 될 겁니다. 5주 다 봤다 이제. 아직 들어봤구나. A분의 B는 5분의 2입니다. A분의 B는 5분의 2입니다. A 넘긴 거고 2분의 5 넘긴 겁니다. A분의 B는 5분의 2입니다. 다 맞죠 이제? 그럼 3분의 4 곱하기 5분의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5분의 8. 1번. 잘 따라해라. 해설지 보고 따라하지 말고 이거. 센 거 잘 따라해. 이거 지금 되게 기똥차불이야. 그리고 막 친구들 알려줘. 어차피 걔네들 실전에서 못 써. 그걸 얼마나 연습한다고. 세미나 가면 계속 똑같이 연습할 거 아니야. 넘어가자. 자, 내 학생이 있고요. 서로 달라요. 같은 사탕 나왔길래 얘기했어요. 10개.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래요. 가조건,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개 사탕을 받겠대요. 뭐 별거 아니네요. 나조건, A, B가 받은 사탕의 개수의 합은 홀수래요. 케이스 나눠 속이는 거죠. 자, 그럼 보자.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일단 10이라는 방정식을 세워놓고 A, B가 받은 사탕 개수의 합은 홀수라 했으니까 케이스 잡아주면 되겠죠? 최소 몇부터? 3부터 해야겠죠? 왜냐면은 하나 이상 받는데요. 그럼 얘 최소 2예요. 홀수니까 3부터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는 3, 5, 7, 9 될까 안 될까? 9 안 되죠? 여기가 그럼 이제 둘 중 하나가 빵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케이스는 3개.
이렇게. 그럼 뭐 딱히 별다른 건 없네. 그럼 3개였으면 C 플러스 D가 7이고 얘는 무지성으로 다 쓰자 그냥 이거. 5 3. 그럼 C 플러스 D가 7이면 하나 이상씩 받는다고 했으니까 요거부터 해야지. 요거부터 해야지. A, B 합치기 3이죠. 이렇게 해도 돼. 1, 2, 2, 1 두 개 이렇게 써도 괜찮고 아니면 하나씩은 받으라 했으니까 하나씩 주면 한 개 남죠? 2H1 뭘로 해도 상관없어. 멋있게 하고 싶으면 2H1 귀찮으면 1, 2, 1 두 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쌤만 얘기했죠? 자 그래서 2 곱하기로 바로 가고요. C 플러스 D가 7이니까 저거는 노가다로 세면 노가다로 세고 싶으면 세 1, 6, 2, 5, 3, 4 곱하기 하면 되잖아. 6 뭐 그렇게 중복점 못 시겠어. 괜찮잖아 이렇게 해도. 너무 날로 먹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부터 씩 쓸게요. 일부러 두 번째는 씩 써볼게. 복습할 때 조심해라. 일부러 씩 쓴 거야. 안 써도 돼. 둘이 더해서 5죠? 뭐 1, 4, 2, 3 곱하기 2에서 4가지 이렇게 나오겠지만 중복적으로 식을 쓰는 거야. 하나씩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주면 3개 남죠? 그럼 두 사람이 3개 받는 거지. 그래서 2H3 곱하기 마찬가지로 1, 1 주게 되면은 얘도 2H3이네요. 위에 건 12고 아래 거는 16. 얘도 케이스, 얘도 식으로 만들게요. 둘이 합쳐서 7개니까 됐네요. 둘이 합쳐서 7개니까 2H5 하면 되겠죠? 2H5 해주고 곱하기 멋있게 세자. 그래. 한 개 남죠? 하나씩 받았으니까 2H 1, 2, 2, 1 이렇게 세도 되고 2H5는 6, 2, 12 답은 40. 자, 쉽죠? 자, 6번 가자. 천의 자리수를 A, 여기 별표 2개다 돼 있죠? 천의 자리 A, 100의 자리 B, 10의 자리 C, 1의 자리 D라고 하지. 자, 그랬을 때 A, B, C, D 요 순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 서로 다르죠? 이렇게 해서 부등식 나와 있지. 부등식 나와 있으니까 조합 쓸 거지. 근데 여기 보면 어때? 여긴 는 돼 있고 여긴 는이 안 돼 있죠. 그럼 이거 조합 중복적 하나로 통일시켜서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는을 둘 다 없애든가 는을 하나만 생기게 하든가. 당연히 는을 하나 생기게 하는 게 좋겠지. 그럼 그거를 이제 적용을 시켜 볼 건데, 자 다시 여기다가 쓸게요. A, B, C, D 이렇게 돼 있을 때 천의 자리는 사실 A가 가능한 게 결정되죠. 몇부터 몇으로 결정되냐? 1부터 9까지로 결정이 되죠. 근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어때요? 0부터 9로 결정이 되죠. 근데 다행히게도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거는 B, C, D가 A보다 큰 거잖아요. 근데 A는 0이 안 되거든요. 1부터예요, 최소. 그러니까 얘네들도 0이 안 돼. B, C, D도 0이 될 수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일단 1하고 9 사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이거 기억나? A가
A가 B보다 작다라는 것은 최소 몇 개 차이 난다는 거야. 최소 1 차이 난다는 거지. 그럼 내가 A에다가 1을 더해주면 뭐가 된다? 는이 생긴다. 괜찮죠? 이거 풀이 이제 마플 교과서에서 쌤이 엄청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 우리. 근데 1을 더해주게 되면 어디가 에러가 발생해버려? 여기 앞쪽이 발생해버리지. 그래서 뭐다? 똑같이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다 해결됐어 이제. 그럼 뭐예요? 2부터 9까지죠. 8개죠. 8개 중에서 4개의 숫자를 골라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8H4 한 줄 컷. 이거 마필 교과서 중복조합의 부등식 쪽 만약에 기억 안 나시면 그거 꼭 찾아서 다시 보세요. 지금 수능 특강에 나왔습니다. 이거 애들 많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풀입니다. 그리고 얘가 시험 내신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아요. 이거요. 문제 바꾸는 지금도 즉석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 괴랄하게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딱 하나만 하면 돼. 4자리죠. 7자리로 바꿔버려요. 그럼 7자리로 바꾸면 되겠어요. 부등호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럼 거기서 뭐예요? 부등호가 그럼 6개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4자리니까 3개 있잖아. 그럼 7자리면 6개가 있을 거거든. 그럼 거기서 3개는 는 빼버리고 3개는 는 끼는 거야. 그럼 이제 난리 부스럽니다. 변형식이 딱 좋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는 하나당 1씩 더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풀이를 알고 있으면 사실 10초 컷. 어떻게 나와도. 근데 그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풀이거든. 설명 안 들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틀리게 됩니다. 어쩌라는 거야, 이러면서. 왜냐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도 돼요. 는 있다고 치시고 는 있다고 치고 전체를 세요. 그럼 둘이 같을 때 빼면 되는 거거든. 다 그렇게 풀어요. 애들 전부 싹 다 그렇게 풀 거예요. 쌤이 알려준 풀이 쓰는 사람 정말로 전교에 몇 명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 풀이가 쉬운 풀이가 아니야 사실. 쉬운 풀이가 아니거든. 이해하는 게. 근데 여기에 숫자를 더 늘려버리고 는을 더 없애.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에서 빼는 아이디어가 너무 힘들잖아. 그거 세는 게. 애들은 그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신에 나오기 딱 좋은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는 언제 나올는지 모르겠어. 이 문제 내 기억상으로는 2022 수능 특강도 있었거든요. 이 유형. 근데 아직도 안 나왔어. 이거 언제까지 우려먹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되게 유명했어요, 이 문제가. 와, 이거 뭔 개소리야? 막 이러면서. 해설집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때 딱 처음 나온 유형이거든. 근데 그러면서 난이도는 계속 쉬워지면서 매년 있더라고, 수능 특강이. 근데 안 나왔어. 아무튼 내신에선 많이 좋아하는 문제다. 체크해놔. 내신에서 많이 중요한 거니까. 그때 마플 교과서 보면 돼. 마플 교과서에 더 어려운 버전이 있어요. 자, 7번 볼게요. 자, 7번 보면 자, 전체 집합 나와 있고요. x는 11 이하의 잔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개수 뭐라고 돼 있습니다. 집합 나왔으면 선생님 벤다이어그램 그리라고 했었는데. 그럼 전체 집합 나왔으니까 꼭 집합 그리라면 이것만 하는 새끼 있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새끼. 전체 집합 꼭 그리자잉. 자, 그럼 뭐야? x가 1을 원소로 갖겠대요. 2는 원소로 안 갖겠대요. 그러면은 i고 1과 2의 자리가 결정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1이랑 2 빠졌으니까 3부터 11까지가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뭐야? 얘의 원소 개수는 5개 이하여야 돼. 5개 이하여야 돼. 5개 이하여야 돼. 그럼 이거잖아. 5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뭐야? 뽑기만 하면 되잖아, 우린 이제.
1부터 11까지인데 1이 빠졌지? 3부터 11까지 지금 9개 남아있어요?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아 이거 뭐 굳이 쓰면서 하면 이거죠. 실전에서 할 때는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얘가 만약에 5였어요. 그럼 4개만 더 골라주면 되겠지. 9개 중에서. 그치? 두 번째는 슬슬 쌤이 귀찮아지는 관계로 조금씩 생략을 하겠습니다. 는사. 보여요, 효정씨? 그럼 8개를 뭔 소리야? 9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되는 거지. 별이 이해되니? 다음은 뭐겠니? 다음 케이스 92. 다음은 91. 마지막은 안 고르면 되지.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세요. 저거 다 넣으면 되죠. 이거 이항 정리 문제예요. 90, 91, 92, 93, 94 넣는 거지.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그래서 딱 계산 더 해야겠죠. 그럼 답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 이걸 배웠어요. 94는 95랑 같고요. 92는 97이랑 같고요. 90은 99랑 같죠. 그럼 뭐야? 1, 3, 5, 7, 9 홀수들만 모여있죠? 그래서 뭐다? 2의 8제곱 256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지. 이항 정리 문제. 유리 잘했어요. 2부로 256이라고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했어. 수원스톤도 저렇게 확동처럼 하면 정말 잘 됐네. 자, 여기까지 했죠? 놀면서 하고 잔소리 하면서 하고 별 생쇼를 다 했는데도 레벨 2는 끝나네요. 자, 8번 갑시다. 이거는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죠. 내가 수열을 모르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의 개념을 쓰는 거죠. 세 개의 개수가 등차 수열,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A, B, C라고 했을 때 가운데 거 2배는 양사 이드 더한 거 이렇게 한다고 했었고, 함수로 얘기하면은 A, B, C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등차 수열이 일정한 간격이죠. 그래서 B가 중점이라는 개념 하에 2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다가갈 수 있지. 등차 중앙에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등차 중앙이 함수에서는 중점 개념이랑 똑같아요. 자, 그럼 문제 푸는 건 간단합니다. x 4제곱, x제곱 순서대로 개수 구해보면은 뽑는 것도 되게 바로 보이네요. x 한 번, a도 한 번, x 4번, a도 4번, x 2번, a 2번. 그럼 4시4는 1이니까 생략. 가운데 게 그럼 a 4제곱이죠. 가운데 거 2배는 양 사이드 더한 거. 되게 추억이다. 이렇게 되겠죠. 유라 그냥 여기다 대입한 거야. 저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너무 수열해. 잘 생각하고 끝내자.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틀리셨잖아. 요거 강조해야겠다. 서로 다른 모든 A 값 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놀린 게 아니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게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왔어요? 4차 방정식 나왔는데 0이 아니라고 했죠, A가. 그럼 A 약분해도 괜찮겠지. 그럼 약분을 해서 한쪽으로 몰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진짜 너네 피눈물 난다. 이거 틀리면 진짜 피눈물 난다. 오히려 공식 잘 알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오히려 틀린다. 우리 학원쌤이 그랬어. A 값을 다 더하라고 3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네? 2차 항이 없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근합이잖아. 기억 안 나면 이 문제를 맞춰요. 기억을 하시면 틀려요. 아무튼 뭐야? 2차 항이 없어. 0이지. 0이 있네? 체크. 채점? 지. 근각계수의 관계라면 잣대 이게 아니에요. 앞에 뭐라 돼 있어요? 선호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 효정이가 한번 경험을 했어도 되고 효정이 걸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하자면 너네 그 근각계수의 관계 있잖아요. 방금 쓴 게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쓴 거거든. 세근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3차 항계수분의 2차 항계수. 근데 그 근각계수의 관계가 너네가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 설명 잘 보면요.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라고 돼 있거든요. 앞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서로 다른 세근인지 서로 같은 세근인지 뭐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다른지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런 말 싹 다 없어요. 그냥 세근합이라고 돼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너네 그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라는 애 있죠. 이거 근거랑 뭐 나와요? 너네 1이라고 하죠. 근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럼 퀘스천 물어볼게요. 퀘스천이요. 근데 여기 지금 두 분의 합이 몇이야? 2지.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의 두 분의 합은 서로 같든 다르든 2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근이 두 개야. 그러니까 1 똑같은 거 두 개 나왔지. 그래서 2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근의 합을 구하래. 근데 1밖에 없지. 그때 답이 1인 거야. 그때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아니야. 이게 근각계수의 관계 함정이에요. 근각계수의 관계는 중근, 그러니까 서로 같은 근이든 서로 다른 근이든 실근이든 허근이든 다 계산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계산된 게 여기야. 이 근각계수의 관계 합이야. 곱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서로 다른이라고 돼 있지. 그럼 너네가 하셔야 될 거는 체크하세요.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별표는 안 썼어요. 어렵진 않아서 이 문제가. 근데 학교 시험에는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낼 수 있죠. 일단 수능특강을 학원에서는 듣지 않겠습니까? 인강이든. 그러니까 아마 100이면 100 이거 강조 엄청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뒤통수를 후려줄게 하면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걸 싹 지웁니다. 서로 다르는 말해주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이 문제를 암기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얘를 빨리 인수분해 내지 조리제법을 하려고 하겠죠. 조리제법 해가지고 허근 나오면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게 인수분해가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럼 1차 멘탈 박살 2차 멘탈 박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내기 되게 좋죠. 수능은 미안 이런 찐빵 문제는 안 나와. 그냥 공부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다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근차주면 됩니다. 근데 쌤은 또 재밌는 걸 알려줄까요? 약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조리제법 쓰면 안 써요. 모든 근 껴서 얘기하자. 세근합이 0이죠.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2죠. 잘못 얘기했다. 세근의 곱은 2죠. 그치? 그럼 쌤은 그 조합을 찾습니다. 그럼 뭐야?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1. 이게 뭐? 두근끼리 곱의 합이잖아. 마선 나왔네? 아 그럼 끝? 조리제법 써도 돼. 조리제법 써. 써. 여보, 에이, 마이너스로 조리제법 하면 되지. 아니 그 조리제법 하다가 또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아 또 조리제법 얘기하겠네. 오늘 이 문제만 끝내야겠네. 레벨 3 수다 떨라 했는데. 조리제법 할 때, 자 A 몇 넣으면 0 되죠? 일단 0 넣어서, 아니 뭔 소리야? A에다가 숫자 넣어서 0 되는 걸 찾죠? A 몇 넣으면 0 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죠? 그럼 할 때 신난다고. 아 이렇게 쓰면 너무 눈물 난다. 다 웃어야 돼 얘들아. 진지 빨면 안 돼. 웃어야 돼 이거. 웃어야 되잖아. 큰일 났잖아. 잣대했죠. 네. 0 빠뜨리면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조리제법 쓰세요. 그러면 1, 마일, 1, 마이, 2, 0. 그럼 뭐 인수분해 대략적으로 해주시면. 또 그리고 안타까운 친구가 만약에 이게 그럴 리 없겠지만 서술형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그럼 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안타까운 친구가 있어요. X를 너무 사랑해. A야. 조심해. 문자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니까 뭐 암산 때리면 마일,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근은 마1이랑 2입니다. 마1이랑 2죠? 왜? 나 뭐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었어요? 표정이 아닌데?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내신 준비하는 애들 여기 오늘 했던 거 8번 그 다음에 6번 요거 좀 잘 캐치하세요. 학교 시험에 되게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레벨 3는 쌤 해놨는데 이거 졸라 어렵습니다. 이거 졸라 어렵습니다. 나 되게 오래 고민했어요. 내 치부를 보여드릴게요. 나 이거 20분 넘게 고민했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